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 파트 1의 두 번째 목차에 있는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항공사업법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항공사업법의 목적 이 부분은 실제 문제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 대해서 여기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항공사업법에 그래서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그다음 두 번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 도모. 세 번째는 이용자의 편의 향상. 네 번째, 국민 경제 발전과 국리공진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항공안전법의 어떤 지문을 여기다 하나 넣어서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초경량 비행장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또는 국제 민간 항공 협약의 표준 방식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항공안전법에 대한 지문이 여기 이제 들어가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법, 이 항공사업법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요의 기준, 그래서 어떤 기체와 기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력 비행장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자체 중량 115kg 이하 좌석이 1개. 이게 좌석이 1개 이상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좌석이 1개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글라이더는 자체 중량 70kg 이하 체중 이동, 타면 조정 등,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의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의 기준, 그래서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비행장치, 낙하산류, 그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류, 크기, 중량, 용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세 번째도 비행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체크했던 이하이고 이거는 이제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이 들어가면 하나만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 자,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제 안전성 인증에 대한 어떤 기준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력 비행장치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 그 다음에 기구류, 그 다음에 무인 비행장치, 그 다음에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딩. 이게 안전성 인증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만 해당이 된다. 이거 레저 스포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그래서 사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에서 여기에 저희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시죠. 자, 그 대여업이란 항공기 대여업이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렌탈 해주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여업에 그러니까 대여하는 사업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는데 법인과 개인의 기준.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2억 5천 이상. 하지만 이 가로 안에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3억 7,500만 원 이상.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오셔서 대업의 항공기 대업 등록 신청, 그 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가 되게 등록 신청은 어떻게 등록 신청서, 그다음에 등록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이게 뭐 자본금이라든지 평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기 한 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서 해서 여기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원 조달 방법, 초경량 비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 조달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대업을 변경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당이 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아두실 것은, 이건 이제 시험하고 이제 자주 연결이 되는 건데, 자본금의 감소, 이렇게, 이거는 신고 사항입니다. 근데 자본금이 이게 증가했다, 이거는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업 변경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자본금이 증가했을 때는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종업원의 변경, 이런 거는 신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본금이 증가하고 또 종업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랫부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넘어오셔가지고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종류에서 나와 있는데요. 스포츠 사업의 종류는 이렇게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 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 조마. 여기 이제 항공 레저 스포츠란 이렇게 나온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레저 스포츠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 레저 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자, 아랫부분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자본금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인하고 이제 개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본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하지만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 4억 5천만 원 이상. 하지만 경량 항공기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초경량 비행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서 이제 이 아랫부분 인력에 보시게 되면 초경량 비행 장치 같은 경우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 180시간 이상인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비행시간이 자격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종자하고 또 교관하고 실기평가사, 그래서 다 하면은 조종 시간이 150시간인데 이제 그거하고 180시간하고 이거는 조금 차별을 좀 두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항공 정비사 1명 이상 초경량 비행 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그런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뭐 항공 정비사가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에서 요 보험에 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등록 요건 위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 여기 보험에 나와 있는데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마다 제3자 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 가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상짜리를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된다.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 기구류는 제외하고요. 대 사업자별로 가입이 가능. 개인 사업별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별로 이제 기체에 대해서 보험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은 지난번에 이제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던 게 이제 이 보험의 근거가 어디냐? 우리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험의 근거가 어디냐?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 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한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그 근거로 해서 이 보험이 초경량 비행장치도 그 근거로 이 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요건이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험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인력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보시고요. 보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마다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 가입, 1억 5천만 원 이상,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법 시행령. 그래서 여기 아까 이 자동차 손해 보상 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이 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개조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정비, 수리, 개조 서비스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 이제 보시면 경량 항공기 정비, 수리, 개조 서비스의 경우 항공 정비사 1명이 요구가 되죠. 자, 근데 초경량 비행장치 한번 볼게요. 초경량 비행장치 정비, 수리, 개조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있으면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 정비라든지 또 이제 수리, 이게 이제 국가 자격이, 우리나라에서 국가 자격이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인정을 하게 되냐면, 다만 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낙하산용 초경량 비행장치 정비 또는 수리, 개조하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 이제 개조, 수리 이런 정비에 관한 거는 그 다음에 요 가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 180 이상인 사람이거나 또는 여기 다를 이 옆 페이지로 한번 가서 볼게요. 옆 페이지로 한번 이렇게 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다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우는 초경량 비행장치 정비, 개조, 수리 서비스를 할 수가 있냐. 이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외국 정부나 민간 단체에서 발행한 낙하산 정비 자격 증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제 항공 정비사가 초경량 비행장치 어떤 개조 정비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제 정비, 수리, 개조에 대한 어떤 국가가 기준하는 그 자격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든지 또는 외국 정부나 민간 단체에서 발행한 그런 자격증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저 스포츠 산업에서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관한 게 뭐 두세 가지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사업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충족을 했으면 근데 내가 어떤 대여 서비스를 하는데 또 정비 수리에 관한 어떤 또 하나의 사업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전부를 A를 가지고 있는데 B에 관한 사업체를 만들고 싶은데 B에 관한 사업체를 만들 때는 B의 자본금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갖춘 것으로 봐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가 A에 대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B 사업체를 하나 추가를 하려면은 2분의 1만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뒷부분은 다 비슷한 부분이고요. 3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5페이지.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등록 신청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 될 어떤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등록 신청서, 또 등록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다음 항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계획서에 어떤 자본금이라든지 또는 자본금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소의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 근거, 예상 산업 수지 계산서 등등 이런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계획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부분에 이제 등록 제한이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벌써 등록 제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안전사고 우려, 이용자들의 심한 불편 초래, 공익 침해 우려의 경우, 또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그 밖에 항공 사고 예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등록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렇게 등록 제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을 변경할 때 어떤 신고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신고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자본금 감소는 뭐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자본금이 증가했을 때는 신고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제 문제가 잘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자본금의 증가, 그 다음에 종업원의 뭐 변경 이런 부분들 이거는 신고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 신고 제출 서류에서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한다. 이 부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셨어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요건. 그래서 법인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개인은 개인도 3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3천만 원 이상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아이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최대 이륙 중량 25km 이하인 무인 비행 장치만을 사용하여 이하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 25km 이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종자 자격에서 2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결격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격 사항은 이제 사용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 아래 부분이 있으면은 결격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사업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 시험하고 이렇게 연결이 가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 이런 사람이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였을 경우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에, 이거는 결격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 뭐 장애라든지 노령으로 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제약으로 해가지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아랫부분에 오셔서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결격사항에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국내 항공 운송사업, 그 다음에 국제 항공 운송사업, 소형 항공 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렇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이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요것도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이 한번 알아두실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서 우리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에서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문제하고 한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그다음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연구, 그다음에 무인 비행 장치, 무인 항공기의 안전 기술 운영 관리 체계 연구 개발, 그다음에 무인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의 조종, 성능 평가, 인증, 안전관리, 정비, 수리, 개조 등 전문 인력의 양성,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는데, 뭐 여기서 뭐 이제 지문을 뭐 해외 판매망 구축, 이제 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무슨 뭐 해외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지문이 같이 섞여서 이제 문제와 연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문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도 여기 추진사. 자, 이제 보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항공보험에서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입 의무가. 그래서 가입할 때 어떤 신고서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가입자의 주소, 성명, 보험 가입할 때요. 뭐 보험 또는 공제 종류, 보험료, 공제료 및 보험 금액 또는 공제 금액,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일 및 만료일, 보험 증서 또는 공제 증서의 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신고서에, 보험 가입할 때 신고서에 뭐 종사자의 이력, 경력 이런 게 이제 같이 첨부돼 가지고 분별하는, 그다음에 뭐 기체 제작 일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제 뭐 기체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신고 처음에 이제 기체를 구매를 해서 신고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어떤 보험 들 때 뭐 종사자의 이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기체 제작 일자라든지 재원표라든지 이런 건 이제 요구가 되질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 근거, 이 보험 근거는 어떻게 발생이 됐냐, 뭘 근거로 해서 이 보험이 만들어졌냐, 이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항공기 대업이라든지 레저 스포츠 사업이라든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준용 규정에 있어서 과징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항공기 대업,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최대가 3억 원이에요.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서는 최대가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최대 금액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항공사업법 제34조.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게 되면 신청인에서 이 내 사업체를 양도라든지 양수할 때 관련된 건데요. 이거 양도 양수에서 이제 신청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 양수 신고 수리 불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양도,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합병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30일 이내에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여기는 양도, 양수, 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양도, 또 양수, 또 합병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와보시면은 이게 합병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 양수 합병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지방 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한다. 자, 아래 이제 준용 규정에서 두 번째 요크로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항공기 사용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서 한 명에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상속인의 항공기 사용 사업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그다음 두 번째, 비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 항공사업법 이제 휴업 예정이 5일 전까지 만약에 휴업을 할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 두 번째도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뭐 휴업하고 폐업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폐업에 관련된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폐업 예정일 15일. 우리가 휴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일 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하지만 이제 폐업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 자, 항공기 사용 사업의 등록 취소 등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에 해당이 되면 뭐 안 좋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등록 취소를 이제 당하는데 이 아래 기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인 경우가 되겠죠. 1번 같은 경우 예외인 경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떤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하고 자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또 그 외에는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1번 같은 경우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가 된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건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이럴 때는 제외가 된다. 나머지 부분은 취소가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 여기도 이제 항공사업법 제40조, 그러니까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취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취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건 당연히 취소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예외 장치, 여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벌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벌칙에 대해서. 그래서 운송, 약관, 비치 등의 의무 해가지고 여기에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제하고 한번 연결이 됐었는데요. 대업자라든지 아니면 초경영비 사용 사업자라든지 레저 스포츠 사용 사업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어떤 약관 이런 것들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 항공교통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거를 갖추지 않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벌칙에서 오른쪽에 와보시면은 여기다 한번 볼게요.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다음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이거는 가장 센 거죠.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그 다음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밑에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밑에까지 같이. 그래서 특히 이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 4번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등록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자를 했는데, 사업자의 기준에 맞게, 또는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를 경영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항에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 대여 등에 내가 사업자를 내놓고 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벌칙 기준에서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로, 여기 보시게 되면, 경량 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 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 자체를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아래 같은 이제 죄가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그 다음에 경량 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 금지인데 위반하여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할 때는 꼭 등록을 하고 또 그 등록 요건에 맞게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않고 내가 영리 목적으로 기체나 기구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벌칙이 된다 이런 부분. 여기까지 사용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